이 내용이 핵심이고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단타를 하실 때 아마 종목을 찾을 때 획기적으로 종목을 선정하는 능력이 확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내용이니까. 안녕하세요. 주식투자훈련소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이제 단타 매매를 좀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지난번에는 핵심 본질과 그 외에 기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매를 하실 때 실전 매매에 도움이 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밌으실 거예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자, 매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주식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이 단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보시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제 이 이야기가 뭐냐면, 왜 그러냐면은 이 단타 매매를 어느 정도 이제 마스터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부를 하고 이거를 완전히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수익 매매나 이제 뭐 장기 투자 이런 것들은 그냥 저절로 돼요. 예, 저절로 됩니다. 어차피 수익 매매를 하던 장기 투자를 하던 간에 이 차트는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스윙도 장기 투자도 사실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단타를 잘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차트 읽는 거는 기본으로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스윙 투자와 장기 투자도 덩달아 같이 되는 이제 그런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이 단타는 그냥 도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맞습니다. 예, 도박 맞아요. 도박 맞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투자를 하는 그런 어떤 상품이나 그리고 뭐 코인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도박의 관점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도박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도박도 잘하면 돼요. 이거 도박이라서 안 된다라고 정신승리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공부해서 타짜가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타짜는 어떤 사람을 타짜라고 하냐, 결국에 이 도박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공부나 이런 것들로 뭔가 마스터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것을 잘 해 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결말이 어찌 됐다 하더라도 잘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결국에는요, 이제 연습, 기술 뭐 이런 것과 결국에는 이제 심리 그리고 상대방의 의중 파악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타짜가 되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이제 그대로 접목을 해서 단타 매매에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결국에는 어떤 우리가 이제 회사의 미래 가치를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차트와 그날의 분위기와 이 여러 가지 기타 뭔가 정확하지 않은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데이터 통계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거는 이제 베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아예 이거를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으로 이제 생각을 하자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해야겠죠. 왜냐하면 게임은 목숨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관점으로 투자라는 관점보다는 내가 이제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조건값들을 보고 확률이 높은 곳에 베팅을 하는 게임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금을 늘려가는 게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게임의 룰이 있습니다. 게임의 룰이 있는데, 결국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타는 그날 장중에 가장 강한 종목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미션은 이거예요.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종목을 고를 때는 상승 흐름이 시작된 종목이어야 됩니다. 자, 왜냐, 우리가 차트를 보시면요, 이렇게 움직이다 어느 날 딱 그 장대 양봉이 터지고 그 이후로 이렇게 뭐 흔들면서 또 이렇게 가는 이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상승 흐름에 있는 종목이 아닌 횡보나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은 종목의 흐름이라든가 무빙이라고 그러죠. 움직인다. 이 움직임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예, 힘들어요. 진짜 뭐 어떤 그 패턴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받을 때 20일 이평선을 터치를 하더라도 상승 중인 종목은 다시 재반등을 하는 반면에, 횡보나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차트들은 21선을 그냥 그대로 깨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확률적으로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무조건 상승 중인 거, 거래량이 터지고 돈이 들어왔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만
관심을 갖는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종목이 전체가 2,500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확 압축이 될 거예요. 많게는 한 2, 30개에서 뭐 또 적게는 한 10개 미만으로요. 왜냐면 테마가 계속 돌고 도는데, 자, 계속 가는 테마는 뭐 최근에 초전도체나 예전에 비트코인이나 아니면은 연초에 이제 AI 관련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길게 가는 가끔씩 나오긴 하는데, 거의 이제 다른 테마들은 하루나 이틀 정도 가고, 예, 또 조정 한참 받다가 이제 그 다음에 가고, 뭐 그런 패턴을 많이 보이죠. 근데 내가 운 나쁘게도 강한 테마와 이제 약한 테마를 구분하지 못해서 이런 약한 테마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냥 초반에 내가 강한 종목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그냥 물린 상태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다음에 얘가 올라갈 때까지.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 어떤 건지를 찾는 게 최우선 목적이다. 단타의 목적.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힘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단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차트를 띄워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차트를 띄워놓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암기를 하고 똑같은 거를 찾으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별로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게임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차트를 찾아볼 때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차트를 보고 이런 건 이렇습니다, 저런 건 저렇습니다, 이거 나중에 할 겁니다, 나중에 할 거지만 그렇게 주입식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판에 이제 써가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두 번째는 힘에 대한 이해예요. 힘에 대한 이해. 자, 가장 힘이 센 종목을 찾는 건데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힘센 종목을 찾기가 힘들겠죠. 자, 그러면은 힘에 대한 측정은 어떻게 하냐. 자, 첫 번째 거래량, 그리고 거래 대금. 요걸로 최근에 얼마나 강력한 거래량, 거래 대금이 터졌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힘에 대한 측정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상승률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 테마가 상한가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아니면은 바닥에서 시작이 돼서 이제 최고점까지 몇 퍼센트를 갖는가. 저 같은 경우는 최소 2주, 3주 이내에 30% 이상 움직인 종목만 매수를 합니다. 자, 결국에는 추세가 좋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추세가 강한 종목도 이 힘에 대한 부분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리라고 할까요? 무리? 자, 강한 테마가 형성이 될 때는, 자, 대장주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선암 나왔죠. 그 다음에 덕성 나오고, 그 다음에 신성 델타테크, 이렇게 이제 지금 바뀌면서 그 외에 이제 관련됐다라고 하는 종목들이 한 10개가 넘게 나왔죠. 이런 무리들을 얼마나 많이 이루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힘을 측정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종목을 고른다. 첫 번째,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충분히 터졌는가. 그리고 두 번째, 처음 시작되고 고점 찍고 조정 받기까지 몇 퍼센트가 올랐나. 그리고 세 번째, 이것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파생되는 종목들이 나왔는가. 요거를 보고 내가 얼마나 지금 강한 종목을 매수를 하는지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관성과 탄력의 어떤 움직임과 흐름,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결국에 힘의 이동이에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의 싸움이에요. 싸움.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갈 것이고,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우리가 이제 격투기를 할 때도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는 사람이 없죠. 치고 받고 치고 받고 치고 받고 싸웁니다. 자, 이게 결국엔 뭐냐면 파동이에요. 파동. 치고 받고 치고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승했다 조정받다, 상승했다 조정받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관성과 탄력의 힘을 받아가면서 이 상승의 힘이 강한 종목은 우상향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탄력이, 관성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공이 있습니다. 공을 이렇게 바닥에다 딱 떨어뜨리면은 이렇게 땅에 탁 떨어지고 튀겼다가 다시 떨어지고 튀겼다가 다시 떨어지고 튀겼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렇게 움직이죠. 자, 어떤 경우도 튀겼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지지 라인이라고 볼게요. 지지 라인. 처음에 돈을 쏴서 이렇게 벽을 한번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거꾸로 보는 거예요. 거꾸로 벽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다시 그냥 이렇게 할게요. 처음에 여기서 돈을 쏴서 거래량을 터뜨려서 뚫으려고 했어요. 근데 못 뚫고 빠졌어요. 다시 돈을 들여서 뚫으려고 했어요. 못 뚫었어요. 뚫으려고 했어요. 못 뚫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시도했을 때 여기에 이제 저항이 약해졌겠죠. 자, 그 다음에는 뚫고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계속 시도를 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게 이제 탄력과 관성인 거죠. 이 위로 가고자 하는 이런 관성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저항대를 뚫게 되고, 이거를 뚫었을 때 탄력을 받고 위로 이제 솟구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간단한 예로 이제 차트를 놓고 보면 지금 여기가 이제 저항 부근인데 조정받았다가 한번 뚫으려고 하고, 조정받았다가 뭐 여기까지 올라가진 않았지만 다시 시도하고, 조정받았다가 그 다음 여기를 뚫어버리니까 계속 가잖아요. 이제 이런 어떤 주가가 움직이는 흐름은 제가 이제 과거 영상에서도 여러 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려고 하냐면, 요거를 이제 단타 매매를 할 때 차트에 적용을 하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성과 탄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상태에서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힘의 이동과 방향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신 상태에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 차트는 신성 델타 테크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여러분들 굉장히 정신 없으실 거예요. 여기서 탄력과 관성을 어떻게 찾으라는 거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죠.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이고,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단타를 하실 때 아마 종목을 찾을 때 획기적으로 종목을 선정하는 능력이 확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듣기 전에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자, 여기에 네모난 버튼이 있죠? 요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예, 아시겠죠?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설명 이어갈게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어디가 저항이고 어디가 지지고 이제 이것들을 좀 정확하게 좀 찾기가 힘들죠. 그거는 제가 뒤에 말씀드릴 텐데,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 제가 뭘 드렸죠? 첫 번째, 힘이 센 종목이어야 된다. 그거는 거래량과 추세로 본다. 이거 누가 봐도 지금 크게 갔죠? 100% 이상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요. 심지어 앞에 매물도 다 뚫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차트상으로 얘는 단타 매매하기에 적합한 종목이다 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것과 비슷한 종목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종목도 내 관심 종목에 넣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일단 내 관심 종목 안에 편입이 된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요거를 이 일봉을요 분봉으로 한번 쪼개서 볼게요. 분봉으로 몇 분봉으로 보냐, 보통 우리가 단타를 할 때는 이제 3분봉으로 보긴 하는데, 요걸로 보면은 좀 헷갈리니까 저는 여러분들께서 좀 편하게 보시라고 하루가 390분이잖아요. 요거를 39분 봉으로 이제 한번 또 편하게 이제 보기 좋게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39분 봉으로 바꿔봤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취향껏 하시면 돼요. 10분 봉으로 하셔도 되고, 뭐 60분 봉으로 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 선을 좀 표시를 해볼게요. 자, 10분, 390분이 하루니까 390분이 하루잖아요. 9시부터 10, 11, 12, 하나, 둘, 셋, 6시간 반이니까 그 390분이 이제 하루라고 치고, 요게 11선은 1일선이 되는 거예요. 1일선이. 그죠? 그리고 5일선은 요거를 50으로 적어 놓으면은 요거는 5일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일선은 까만색으로 해놓고 5일선은 제가 오렌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죠? 자, 이렇게 했으면 이 오렌지 선은요 5일선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검은색 선은 1일선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단타 매매를 할 때는요 1일선과 5일선을 중요하게, 어떤 분은 3일선을 보시는 분도 계시고 7일선도 보는 분이 계신데, 그거는 그냥 취향껏 하시면 돼요. 그냥 기준을 어디다 잡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종목마다 다 지지받는 자리가 다 틀리고, 뭐 보조지표도 틀리고 이평선도 틀리기 때문에 답은 없어요. 다만 그냥 내가 한 가지 기준을 잡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를 놓고 제가 한번 볼게요. 이 39분봉으로 봤을 때 지금 추세가 이미 강하게 여기서 한번 터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이 눌림이 어디냐, 이제 이거를 봐야 되는데, 보통 강한 종목은 5일선을 안 깨거든요. 5일선을 안 깨요. 보통은 5일선 깨지 않고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근데 얘는 워낙에 이제 재료가 큰 놈이었기 때문에 좀 요란하게 움직인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비트코인 때도 그랬고 대북주도 그랬었어요. 큰 테마가 오를 때는 이렇게 요란하게 움직이는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대장 덕성이나 이런 애들은 안 깨졌거든요. 볼까요? 보이시죠? 덕성은 지금 깨지 않았습니다. 덕성은 5일선 안 깨고 여기까지 올라갔죠. 자, 이렇듯이 지금 이 강한 종목은 여기가 첫 번째 상한가였고, 여기가 두 번째 상한가였고, 여기가 세 번째 상한가였고, 여기가 네 번째 상한가였어요. 하나, 둘, 셋, 넷, 맞죠? 네 번은 상한가를 갔는데, 우리가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언제 매매를 할 수가 있냐? 저라면은 요때 상한가를 갔다 하더라도 요때 이제 충분히 올라탔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갈만한 종목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좀 감각이 있어야지
여기까지 가능한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최대한 눌림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언제냐, 제가 이제 관성과 탄력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강한 종목은요, 이렇게 상승을 하고 한번 조정을 반드시 줍니다. 예, 조정을 반드시 주는데, 강한 종목은 5일선을 잘 깨지 않아요. 대장급일 때는. 대장급 아닐 때는 깨집니다. 근데 지금 얘는 이제 대장급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그 구간은 언제냐면 이때였어요. 예, 이때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었어요. 5일선에 가장 가까웠을 때. 만약에 이때를 놓쳤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타이밍은 언제냐? 요때입니다. 요때. 언제? 1일선을 돌파했을 때. 아시겠죠? 아니면 여기 상한가의 전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요만큼만 먹고 끝내라는 거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 그렇게 적진 않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한 15% 구간 나와요. 뭐 끝까지 다 먹기도 힘들죠. 보통 이제 뭐 단타 할 때는 2, 3%만 먹고 나와도 이제 뭐 잘 먹었다고 얘기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 구간이 나오는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계셔야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이미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심지어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도 내가 먹을 게 많다. 얼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내가 중간에 한번 물린다 하더라도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상승 추세가 좋고 힘이 좋고 거래량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여기까지 최소 뭐 한 30% 50% 이상 간 종목 중에서 테마가 센 종목을 골랐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 안에서 놓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타예요. 이게 단타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요,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거 이런 것들 안 잡아요. 그냥 이런 것들 딱 보면 알아요. 보면 왜 어저께도 매매했던 종목이고 엊그저께도 매매했던 종목이니까 다시 올라오면은, 아, 얘가 지금 다시 좀 일선 위로 올라타려고 하는구나, 다시 한번 상한가 가겠구나, 요게 이제 다 안단 말이에요. 그냥 이 종목 안에서만 논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요렇게 하는 겁니다. 요렇게. 그러면은 최소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요렇게 갈 의지가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됐으면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추세가 강한 종목은 이게 고점이라면 모를까, 이 올라가고 있는 상승 중에는 5일선을 깨지 않는다. 이게 이제 원칙이에요. 원칙. 대신 대장주급이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테마가 강해야 된다. 이게 조건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그 안에서 내가 이걸 고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쉽죠? 예로 제가 생각했을 때 아직 안 끝난 종목이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진영이라는 종목인데, 뭐 종목을 매수를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관심 종목으로 뽑아 놓은 거 보는 거니까, 예, 이제 그냥 그렇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상한가 갔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금 매물대 다 정리가 됐고 5일선을 살짝 깼다가 다시 위로 올렸어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한 요만큼 정도는 다시 좀 먹을 구간이 생기지 않을까. 요거는 아마 제가 저기 매매를 했으면 아마 상따를 했을 수도 있겠다. 좀 중간에 풀리긴 했지만 상따를 했을 수도 있는 종목이고, 요것도 단타를 할 수 있는 그 조건에 맞는 종목이고요. 휴온스라는 종목을 볼까요? 자, 요것도 지금 일봉상으로는 지금 요런 모양입니다. 예, 근데 좀 거래량이 조금 아쉽다. 요거는 그냥 관심 종목에만 뒀습니다. 에이프로젠 제약, 요거 다시 분봉으로 볼까요? 지금 일단 거래량은 크게 터졌는데 후속으로 거래량이 조금 더 터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분봉으로 보니 지금 요렇게 움직이고 있죠. 한번 푹 조정받고 5일선 부근에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 5일선 깨지면은 손절한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접근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상승 탄력을 이용해서 인벤티지 랩. 자, 요거는 좀 약간 좀 진행이 된 느낌이죠. 요때 지금 요때나 요때 매매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요때 지금 매매가 시작이 이미 됐었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위로 올라왔으니까 요 안에서 조금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가능은 하다. 동아 ST도 이렇게 내려올 때 한번 들어가 볼 수 있겠죠. 근데 약간 좀 소외된 종목이라서 조건에는 좀 딱 부합하진 않는다. 차트의 모양만 놓고 봤을 때 그렇다. 예,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뭐 TPC 요거는 이제 상한가 처음 가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종목을 일단 선정을 해 놓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선정을 해 놔도 전혀 이렇게 우리가 예상도 못했던 그런 종목들이 갑자기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때 이제 분위기 보고 이제 매매를 하는 건데, 자, 요런 식으로 제가 이제 관심 종목 뽑는 방법, 어떤 종목을 뽑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은 여러분들 단타를 하시면 안 돼요. 예,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은 단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그 순간순간 좀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쉽게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단타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게 맞는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단타의 핵심 본질에 대해서도 설명드렸고,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는지도 설명드렸고, 그리고 관성과 탄력을 이용해서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도 설명드렸는데, 그러면은 또 이 안에서 내가 이 3분봉 이 안에서 이제 분봉을 보고 또 제가 매매하는 방법을 지난 영상에 알려드렸어요. 자,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단타 매매할 때는 5일선하고 21선을 절대 중요하게 본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요 구간을 넘어가는 요때 매매를 했을 겁니다. 아마 내가 이때 발견을 했다면은 저의 매수 타점은 여기를 넘어가는 요때 매수를 했을 거예요. 언제? 5일선 위에 올라탔을 때. 2로 돼 있네. 자, 이렇게 언제? 5일선 위에 올라탔을 때. 그러면은 솔직히 이때는 솔직하게 좀 안 들어갔을 것 같네. 이게 차트상으로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긴 한데, 이때 뭐 검색시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뜰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렇게 상한가 들어가려고 했을 때 상따를 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럴 것 같네요. 예, 이제 저는 이제 발견을 했으면은 요때 들어갔을 것 같다. 그 상한가 들어가려고 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요 21선을 깨지 않을 때까지는 이제 본다. 이제 이렇게 디테일한 매수 타점, 손절 타점까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다 가르쳐 드린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그 종목 구분만 잘하면 다 가르쳐 드린 거 아닌가요? 더 뭘 알아야 되죠? 예, 뭐 저는 이제 중요한 건 다 알려드린 것 같은데, 요번 편이랑 지난 편이랑 잘 좀 집중을 해서 들어보셔서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저는 본질적인 것과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데 어렵지 않아요. 아시겠죠?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었고요. 이렇게 열심히 잘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댓글도 안 달리고 좋아요, 구독 이런 거가 많이 안 달린다. 나중에 이 영상을 삭제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다른 어떤 뭐 유료 영상이나 이런 거 들을 필요 있나요? 결국에 보조지표라든가 이런 것들만 이용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에 제가 이제 해보니까 제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시면은 보조지표 같은 거 말씀 안 드리는지 알 거예요. 단타를 매매를 하려면요, 순간적인 판단력이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순식간에 이렇게 막 급등을 하기도 하고 급락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매매를 할 때. 자,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생기냐, 빨리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빨리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최대한 단순해야 돼요. 이 판단을 내리는 그 과정이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보조지표를 뭐를 넣고 이거를 넣고 저거를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무슨 물구나무 서기를 하면서 한 팔로 서서 물을 한 잔 마시고 오른발로 박수를 치고 뭐 이런 거랑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냥 물구나무 서기를 하면은 게 한 걸로 끝내야 되는데 복잡하게 그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과정들을 자꾸 거쳐 놓으면은 내가 판단할 시간이 줄어든단 말이죠. 그래서 최대한 어떤 그 매매 기준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은 단순해야 된단 말이에요. 단순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차트만 놓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종목 선정이 잘 됐다라고 가정했을 때 나는 요 거래량 터질 때 5일선 위에 있으면은 매수를 한다, 이런 기준이 있으면은, 그리고 5일선 깰 때까지는 그냥 버틴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똑같이 여기서 만약에 여기 전고점 뚫는 줄 알고 여기서 샀어요. 그러면 나는 5일선 깨지면 던진다. 그럼 여기서 사서 여기서 이제 던지는 거니까 손절 범위가 그렇게 클 필요도 없고 손실폭도 적고 간단하잖아요. 나는 5일선 위에서 사서 5일선이 깨지면 던진다. 그럼 마이너스 한 1, 2% 정도 되겠죠? 여기 전고점 넘어가는 줄 알고 샀다라고 하면은. 자,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서 지금 상한가 상따 들어간다 했을 때 언제 파냐? 그 다음날 5일선 깨질 때 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5일선 깨질 때 이 밑에선 절대 안 산다. 이렇게 심플하게 기준을 잡으면은 어려울 게 없어요. 일단 해보세요. 근데 좀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은 많이 하셔야겠죠? 그 종목도 잘 찾을 수 있으셔야 되고. 자, 아래에 보시면 저희 카페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종목들 골라 놓은 것들 있죠? 골라 놓은 것들 날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업로드를 해 놓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실 수 있으니까 날마다 관심 종목 업데이트 하는 거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요청하시면은 제가 이제 톡방에 넣어 드릴 거고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여기 밑에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